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원피스의 루피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루피가 타마를 만난 후 나타공사에 들어가 거미호니들을 제압하고 시노부와 동맹을 맺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루피는 동료들을 데리고 그 유명한 열차라는 걸 타보자며 졸라댔고 모두 다 열차를 타볼 기회가 없었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무한열차라는 걸 타게 되었고 그 웅장함에 모두 놀라며 진기한 경험이라며 설렜습니다. 루피는 열차에 타자마자 준비해온 간식을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 아니냐면서 눈치를 봤는데 루피는 걱정만 하며 저기에 있는 저 녀석도 도시락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것 안 보이냐고 했죠. 탄지로가 그쪽을 보니 어떤 남자가 우마이 거리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탄지로와 제이치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피는 자신의 것을 먹다가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 네 도시락도 맛있어 보이는데 내 거랑 바꿔 먹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흔쾌히 바꿔 먹어주게 되었죠. 그렇게 루피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그 남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은 쿄주로 열혈 산적단의 수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루피는 나는 밀짚모자 산적단의 루피라며 악수를 청했고 쿄조로는 산적이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고 물었는데 루피는 열차라는 걸 한번 타보고 싶어서 왔다며 너는 왜 열차에 탔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때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쿄조로는 벌써 시작된 건가? 라며 일어났습니다. 밖에 창문을 보니 수많은 산적들이 몰려와 열차를 둘러싸게 되었고 루피 일행은 저 녀석들은 도대체 뭐지? 라며 당황했죠. 쿄로는 최근에 엠무 산적단이 열차에 탄 승객들을 상대로 약탈하고 노예로 파는 등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막으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산적이었지만 자신의 철칙이 있었는데 힘이 약한 시민들을 지키고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산적들을 소탕하는 의적이었죠. 그는 원래 귀살대 출신의 검사였지만 귀살대에서는 온이가 된 자라며 산적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더라도 죽여야 한다고 강요했기에 온이라는 이유로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쿄조로는 귀살대에서 나오게 되었고 스스로 자경단 역할을 하는 사냥단을 만든 거였습니다. 루피는 그런 쿄조를 보면서 오, 이 녀석 엄청 멋진 녀석이잖아. 그럼 나도 이 싸움을 도와주겠어 라고 했죠. 그렇게 루피 일행은 열차를 습격한 산적단과 싸우게 되었고 쿄로는 엄청난 실력을 뽐내며 주변의 산적들을 순식간에 소탕해버렸습니다. 쿄로는 원래 귀살대에 있던 인간 시절에도 엄청나게 강했지만 화염의 온이 열매를 먹고 화염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되며 더욱 강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루피 일행과 쿄로는 모든 산적들을 소탕한 후 다시 열차로 들어오게 되었고 쿄조로는 루피에게 싸우는 모습만 봐도 너는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산적이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루피는 난 산적이 되고 싶어서 산적이 되었다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죠. 쿄로는 산적왕이라는 이야기에 큰 포부를 가진 남자는 아주 좋아한다며 호탕하게 웃었고 탄지로와 제이치는 그 모습을 보고 루피 같은 바보랑 죽이 잘 맞는 거 보니 저 녀석도 정상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졸음이 몰려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엠무 산적단의 수장 엠무가 열차의 지붕 위에서 씩 웃었죠. 멍청한 자식들, 처음에 습격했던 것은 미끼였다. 혹시 다른 산적이 올 줄 모르니 미리 다 대비를 해놓은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엠무는 처음에 고용한 허접한 사적들로 안심을 시켜놓은 뒤 자신의 능력이 수면 혈기술로 적들을 재우고 습격을 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덤비는 사적들을 제압해왔죠. 그렇게 엠무는 잠들어 있는 루피 일행과 쿄를 죽이려고 내려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와 엠무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엠무는 당황하며 그쪽을 쳐다봤는데 엠무를 공격한 것은 바로 네지코였죠. 엠무는 어떻게 내 수면 혈기술에 걸리지 않은 거지? 라며 다시 한번 네지코를 향해 수면 혈기술을 시전했는데 네지코는 전혀 그 능력에 당하지 않았고 계획해서 6탄전으로 엠무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코는 그러다가 자신의 혈기술인 복혈을 시연해 엠무를 태워버리자 엠무는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이대로 6탄전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열차 안으로 스며들어가게 되었죠.
그 뒤 열차 곳곳에는 촉수들이 생겨 네이코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네이코는 당황했는데 그 순간 그 촉수를 제니치가 번개흡으로 전부 다 베어버렸고 네이코 넌 내가 지킨다고 했지 라며 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보니 탄지로와 루피도 깨어나 촉수들을 상대하고 있었고 쿄요로 역시 깨어나 압도적인 화염으로 촉수를 전부 태워버렸죠. 그러다가 쿄요로와 루피는 본능적으로 열차의 맨 앞칸 쪽으로 뛰어왔고 동시에 맨 앞칸을 각자의 공격으로 날려버리자 엠무는 열차에서 튕겨 나오게 되었고 점점 몸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죽어가면서 너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긴 하냐고 나는 최강의 산적단인 무잔 산적단의 산하 산적단으로 나를 건드렸다는 것은 무잔님에게 대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죠. 그의 루피는 네가 누구 밑에 있는지 나는 신경 안 써. 나쁜 짓을 한다면 그 무잔이라는 녀석도 날려버릴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쿄요로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며 산하 산적단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그 녀석이 내버려두고 있는 거라면 그 녀석 역시 내가 혼을 내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 쿄요로와 루피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이파이브를 했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쿄요로는 이번에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며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네가 도와줬으니 나중에 내 힘이 필요할 때 반드시 너네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그럼 쿄요로에게 루피야 원래 정신이 좀 나간 녀석이라 무잔에게도 겁을 내지 않는다곤 하지만 당신도 이러다가 무잔과 적대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느냐고 했죠. 쿄요로는 분명 그자는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지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강함에 굴복해 약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방관하는 내가 되는 것이라며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힘에 굴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루피랭과 쿄요로는 헤어지게 되었고 루피랭은 저 녀석은 꽤 멋진 녀석이라며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루피랭은 어떤 산에 들어갔다가 다짜고짜 멧돼지탈을 쓴 어떤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루피는 새로운 적인가? 라며 그와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멧돼지 인간은 맹수 같은 감각으로 루피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루피는 꽤나 당황을 했지만 이내 그 남자를 고무고무 총난타로 제압을 했죠. 그는 하지만 경이로운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났고 이 산은 절대로 넘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이 산을 뺄 생각 없이 그냥 모험을 하다가 온 것뿐이라고 했죠. 그는 그렇다면 너네는 이 산을 뺏으러 온 산적 녀석들이 아닌 거냐? 라고 했고 루피는 그에게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노스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진 후 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자라났고 동물들과 어울리며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어떤 산적들이 찾아와 이 산을 누군가의 별장으로 삼겠다며 동물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고 했죠. 그의 루피는 그 녀석들을 상대하려고 혼자서 이렇게 싸우는 거냐 물었고 이노스케는 나 혼자라도 내가 나고 자란 이 산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뭔가 자욱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노스케는 안돼 라고 하며 그곳으로 뛰어갔죠. 그곳에는 여러 오니들과 산적들이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고 이노스케는 그들에게 뛰어들어 곧장 공격을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 많은 일원들에게도 굴하지 않고 싸워댔는데 하지만 방금 루피와의 싸움 이후라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기에 결국 그들에게 당하고 말았죠. 그들은 이 산은 전부 불태워버린 후 새롭게 무자님의 별장으로 만들 거라고 했고 우리에게 반항하는 이 녀석은 이 나무들과 함께 이곳에서 다 죽으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루피의 고무주먹이 날아와 그 산적을 날려버렸고 제이츠, 탄지로, 네이코 역시 뛰어와 그 산적들과 맞붙게 되었죠. 이노스케는 그에 다시 힘을 내 산적들에게 반격을 했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그 산적들을 모두 소탕하긴 했지만 이미 산 곳곳에 불이 옮겨붙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탄지로는 어떻게든 불을 끄려고 하는 이노스케에게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거라며 강제로 그를 안고 산 밑으로 내려갔고 이노스케는 허망하게 자신의 타버린 고향을 바라봤죠. 루피는 아까 그 자식들 무잔의 별장으로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 했지 그 자식들 용서 못해 라고 했고 이노스케 역시 나도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꼭 죽여버리겠어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의 루피는 그럼 너와 나는 목표가 같으니 너도 우리 산적단에 들어오라고 했고 이노스케는 알겠다며 너희들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하며 동료가 되었죠. 그렇게 이노스케까지 동료를 얻게 된 루피는 다 함께 고기를 먹자며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떤 벽보를 보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고 루피는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라며 그 벽보를 봤는데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귀할대 출신의 산적 랭곡 쿄요로가 귀할대에 잡혀 이틀 뒤에 공개 처형을 당할 거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이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황했고 루피는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린 쿄요로를 구출하러 갈 거야 라고 했죠. 한으로는 내가 묶여있던 곳과는 다르게 쿄요로 씨가 처형을 당할 곳은 귀할대의 본부 그곳의 경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루피는 상관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죽음을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없어. 무서운 녀석들은 따라오지만 나 혼자라도 충분하니까 이라고 했죠. 그의 이노스케는 훗 그게 사나이지 나도 따라가겠어 라고 했고 산이로는 나도 귀할대 출신이니 귀할대가 그런 짓 하는 걸 막겠어 라고 했고 네이코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제이치는 어우 진짜 이번엔 죽을 수도 있는데 다들 간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한숨을 쉬었고 루피는 자 그럼 바로 출발하자 쿄요로를 구하러 라고 했죠. 한편 엉망이 든 채 귀할대에 묶여있던 쿄요로 그의 앞에 어떤 한 검사가 다가왔고 어이 쿄요로 내 녀석이 이렇게 잡혀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누구한테 당한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넴이 귀할대의 최고의 계급 주로서 엄청난 실력과 잔인성을 겸비한 과격파에 속하는 인물이었죠. 쿄요로는 사넴의 말에 침묵을 지켰고 사이미는 귀할대에 있었을 때 너는 내가 인정을 하지 하지만 귀할대를 나가고 오니가 된 이상 너는 그저 죽어마땅하다. 그리고 귀할대를 나간 녀석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너희들의 극단적인 정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다만 악한 녀석들을 더 뿌리 뽑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지 라고 했죠. 사이미는 역시 네 혁은 참 아까운 인물인데 말이야. 자 이제 곧 처형 시간이 다가온다. 조금 있다가 보자 쿄요로 라고 하며 뒤돌아갔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쿄요로와 루피의 인연을 마치 원피스의 에이스가 연상되도록 한번 엮어봤어요. 같은 불을 쓰는 타입의 인물이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